탕말루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엔드코트, 오양명, 당신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무림에서 엔드아포즈, 은둔 소신 엔드아포즈로 불리시는데 그 발차기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셨을 겁니다. 엔드코트, 당연하죠. 천풍 왕국 전체에서 폭풍 원경에 도달한 비추 소공자를 제외하면 우리 사형 오양이 최고입니다. 엔드코트. 오른쪽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했다. 엔드코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설산장의 셋째 제자, 엔드아포즈, 북설 속검 엔드아포즈, 김기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의 목표도 우리와 같을 겁니다. 그 귀한 검을 노리고 있겠죠. 엔드코트. 상대방 옆에 앉은 탕말루는 늘 열등감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임기를 언급하며 그를 위협했다. 오양명은 비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북설 속검 린치, 언젠가는 그와 싸워서 누가 더 검술이 뛰어난지 봐야지. 엔드코트. 그의 무술 실력은 엔드아포즈, 은둔 소신 엔드아포즈로 불렸지만 검술 또한 은둔술 못지않게 뛰어났다. 다만 북설 산저택의 검술 고수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검을 사용했기에 엔드아포즈, 은둔 소신 엔드아포즈지라는 별명이 붙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맞은편 유리 휘장 뒤에서 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눈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날씬한 체격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그 사람 뒤를 따라오던 아가씨는 걸음을 따라가지 못해 넘어질 뻔했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위풍당당한 모습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지만 얼굴을 보면 실망스러웠다.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린치. 오양명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허공을 프랜티컬리 훑었다. 그는 몸을 숙였고 그 무게에 짐승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다. 오양명의 시선을 감지한 듯 그는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순식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접수원은 몹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 유리창은 안쪽 사람만 밖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북설산 저택의 제자는 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듯 했을까? 방 안에서 탕말루는 린치와 눈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시선에 깜짝 놀라 마치 칼에 베인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마치 허공을 가르고 영혼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빛의 칼날 같았다. 허공에서 오양명과 임기의 시선이 충돌하며 수많은 허공의 불꽃을 만들어냈고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다. 몇 초 후 마침내 두 사람은 시선을 거두었다. 엔드코트, 잘했군. 북설산장의 영리한 검계 기록은 엔드코트. 오양명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다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임기의 실력은 여전히 오광자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시선은 훨씬 날카로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승부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이미 뒤처진 상태였다. 북설산장의 주인 설무인이 그를 거미를 깨달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은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오양명은 임기가 아직 거미를 깨닫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믿었다. 개인실 밖에서 린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계속 걸어가 예천의 옆방 문 앞에서 멈춰섰다. 예천은 마치 다가오는 검기를 감지한 듯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엔드코트, 예천. 무슨 일이야, 엔드코트? 무종명이 물었다. 예천은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아무것도 아니야. 경매가 곧 시작될 것 같아서 엔드코트. 엔드코트, 응, 모두 다 모였어. 엔드코트, 은화는 얼마나 가져왔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금화 18,000냥입니다. 엔드코트, 가족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어. 엔드코트. 금화 18,000냥은 일반인에게는 거액이지만 그들에게는 비교적 평범한 금액이었다. 이번에 무종명은 진정연약과 다른 보물들을 팔아 정확히 30만 냥을 받았다. 예천의 가문은 무시 가문보다 규모가 컸다. 만약 그들이 돈을 받고 싶어 했다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냥 구경만 할 거고 아무것도 안 살지도 몰라요. 엔드코트.
18,000냥은 혈수 도살자의 모든 재산과 최근 임무로 벌어들인 돈을 합친 금액이다. 마음에 드는 보물을 발견한다면 그의 영계 저장고에는 10,000개가 넘는 영석이 있다. 영석 하나는 은 2,000냥이니까 10,000개의 영석은 은 2,000만 냥이 넘고 이는 금 200만 냥에 해당한다. 작은 집안의 재산보다도 많은 액수다. 엔드코트, 흐흐. 그러면 돈을 이렇게 적게 가져온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엔드코트. 무종명은 비웃었다. 예천은 무종명과 이야기하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그의 강력한 영역이 벽을 뚫고 옆방을 살폈다. 방 안에는 젊은 남자 한 명만 있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외모의 흰색 도포를 입고 마른 체형이었다. 그의 온몸은 내면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에너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미묘하게 폭풍의 근원의 본질을 드러냈다. 원형경 말기 최고 경지에 도달했군. 이 사람은 아마도 엔드코트, 북설 속검 엔드코트, 린치일 거야. 예천은 북설 도련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북설 도련님은 아주 잘생기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하니 유은종 여제자들의 이상형이라고 했지? 린치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옆 벽을 바라보았다. 뭔가 감지했나? 아니, 전혀. 예천은 상대방의 시선이 흩어지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자신을 감지하지 못한 듯 했다. 당연히 더 살펴봐도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 예천은 영역을 거두었다. 린치는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경매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돌로 된 경매대 뒤에서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가 손뼉을 치자 개인실 앞 유리창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엔드코트, 신사숙녀 여러분, 서북 경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의 중급 경매사첸 종차오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엔드코트,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내놓고 싶은 귀중품이 있으시면 저희 경매장에 맡겨주십시오. 물품은 가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뉩니다. 저가품은 경매가의 일부만, 중가품은 절반, 고가품은 경매 진행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최상급품은 낙찰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드립니다. 밴드코트. 이 말이 끝나자마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최고급 보물을 누가 경매에 내놓겠어? 머리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나 그러겠지? 맞아. 하급 보물 하나에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고 중급 보물은 폭풍경과 별경 무사들을 미치게 만들고 최고급 보물은 더 위험하고 최고급 보물은 말할 것도 없지? 예천은 침묵을 지켰다. 경매장은 영계 저장고 같은 아이템의 등급을 엄격하게 매겨 4단계로 나누었다. 하급 영계 저장고는 하급 보물과 같고 중급 영계 저장고는 중급 보물과 같으며 최고급과 최상급 보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주색 옷을 입은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모두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였다. 사람들은 흥분하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고 경매장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이다. 좋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경매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경매품입니다. 노인이 말을 마치자마자 아름다운 여인이 앞으로 나와 밝은 노란색 비단천으로 쌓인 금박 나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금박 나무 쟁반을 경매대에 올려놓고 비단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곧바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초록색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경매품은 엔드아포즈, 청원장 엔드아포즈라는 무술 비서입니다. 인간급 최상위 무술로 100년 전 청원종 8급의 독특한 무술입니다. 완전히 숙달하면 장력으로 귀한 검이나 도검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른 인간급 최상위 무술들을 능가하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시작가,
금화 2만 양 입찰 증가액은 최소 금화 1천 양입니다. 이 이야기는 웹사이트 주소에서 읽고 계십니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기술을 설명하는 동안 아래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다. 문파에 들어가지 않은 몇몇 무술가들이 부러워했다. 문파 제자들은 내문 제자로 승급하면 최고급 인간급 비수를 배울 수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고급 인간급 무술을 연마했고 심지어는 중급 인간급 무술을 연마한 사람들도 있어 그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엔드코트, 젠장, 한번 해보자. 최고급 인간급 무술을 배울 수 있다면 무림 생활이 훨씬 편해질 거고 돈 걱정도 안 해도 되겠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문파 제자들은 우리와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거야. 무조건 사야 해. 엔드코트. 유리창 너머로 예천은 모두의 표정 변화를 똑똑히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문파 제자들과 비교하면 이 무술가들은 정말 상대하기 쉽지 않았다. 문파 제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법한 시시한 기술들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청원장은 상당히 강력해 보였고 어쩌면 호룡권에 버금가는 위력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서북 경매장에 몰려든 것도 당연했다. 진귀한 보물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엔드코트, 22,000양 엔드코트. 누군가 참지 못하고 입찰을 시작했다. 첫 입찰이 시작되자마자 경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입찰 경쟁이 계속되었다. 엔드코트, 23,000양, 엔드코트. 엔드코트, 25,000양, 엔드코트. 엔드코트, 28,000양, 엔드코트. 맹렬한 표정의 무술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엔드코트, 3만 양을 걸겠다. 감히 나와 경쟁할 자가 누구냐, 엔드코트. 엔드코트, 3만 양이라고. 35,000양, 엔드코트. 예천은 깜짝 놀랐다. 설마 최고급 인간급 비서가 35,000양이나 한다고? 자기 돈 18,000양은 어쩌지? 엔드코트, 4만 양, 엔드코트. 맹렬한 표정의 무술가는 곧바로 5,000양을 더 올려 청원장 비서를 손에 넣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엔드코트, 젠장. 지금 가진 게 38,000양밖에 안 되는데 2,000양이 부족하군. 누가 좀 빌려줄 수 있나? 나중에 2배로 갚겠습니다. 엔드코트. 누군가 옆에 있는 무술가에게 돈을 빌리려고 몸을 돌렸다. 엔드코트, 2,000양은 괜찮지만 나중에 더 좋은 걸 발견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그래서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엔드코트. 맞아요. 이 작은 경매는 6개월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하죠. 그때 어떻게 돈을 빌려드릴 수 있겠어요? 이쯤 되자 무술가들은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전 재산은 고작 5만 양이었는데 한두 냥만 부족해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었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 결국 청원장 비서는 냉혹한 무술가에게 4만 양에 팔렸다. 엔드코트, 2번째 품목입니다. 하급 영석 3세트, 각 세트당 100개씩 개별 경매로 진행합니다. 각 세트의 시작가는 2만 양이며 매 입찰가 상승분은 최소 1,000양입니다. 시작, 엔드코트.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금박을 입힌 나무 쟁반을 내려놓고 금색 비단천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엔드코트, 뭐? 저급 영석을 경매에 내놓는다고? 저급 영석은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데? 이번엔 꼭 한 세트 사야겠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저급 영석만 있으면 금세 응축 진경 후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야. 엔드코트. 저급 영석 100개면 1년 넘게 쓸 수 있겠군. 아래에서는 무문파 무사들이 경매대 위에 놓인 하급 영석들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욕망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당장이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22,000양, 25,000양, 28,000양, 3만 양.
첫 번째 하급 영석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았다. 경매대 위에 서 있던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활짝 웃었다. 경매가가 높을수록 그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첫 번째 하급 영석들은 흉측한 인상의 무사에게 25,000냥에 낙찰되었다. 곧이어 두 번째 하급 영석들의 경매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무리가 빠져 있어서인지 관망하던 무술가들 중 일부가 참지 못하고 입찰에 뛰어들면서 두 번째 무리의 저급 영석 가격은 첫 번째 무리를 순식간에 넘어 38,000냥에 달했고 한 중년 무술가가 낙찰받았다. 세 번째 무리가 경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거의 녹아내릴 듯했다. 앞선 두 차례 경매에서 영석을 사지 않았던 무술가들조차 다른 건 제쳐두고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며 마지막 무리의 저급 영석을 사겠다고 맹세했다. 개인실 안에서 예천 역시 깜짝 놀랐다. 그는 원래 저급 영석 하나에 많아야 250냥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400냥이나 했다. 그렇다면 그의 영창에 있는 1만 개가 넘는 저급 영석이 무려 400만 냥이나 되는 건가? 4만 금냥, 첫 번째 호가, 4만 금냥, 두 번째 호가, 4만 금냥, 세 번째 호가,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무술가에게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하급 영석 세트가 경매에 붙여지자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급 영석이 인기가 많은 모양이다. 하지만 서북 경매장에서 제시한 최저가가 금화 2만 냥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만약 세트당 10개씩 쪼갤 수 있었다면 그 가격조차 감당할 수 없는 무술가들도 개당 500냥이라도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이다. 노인은 세 세트의 하급 영석을 구매자들에게 넘겨준 후 목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엔드코트, 다음은 세 번째 물건, 고대 검의 절반입니다. 밴드코트. 엔드코트, 셋, 엔드코트. 비단 휘장이 거치자 검의 절반이 드러났다. 워낙 오래된 물건이라 그런지 유리 조명 아래에서도 검은 무디고 볼품없어 보였다. 엔드코트, 젠장.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칼 반쪽이라니. 원래 중급 보물이었다 해도 별 값어치는 없겠군. 누가 감히 사겠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어디 한번 보자. 엔드코트, 어쩌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노란 도포를 입은 노인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준비를 마친 노란 도포를 입은 노인은 칼자루 반쪽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지곳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이 칼자루 반쪽은 500년이나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5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검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500년 전에는 최고급 보물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러져 영적인 기운을 잃었을 것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500년 된 유물. 그것도 최고급 보물검이라니. 엔드코트. 엔드코트, 쯧쯧, 안 됐군. 손상되지 않았더라면 천풍국이나 남탁 지역의 유력자들이라도 달려들어 차지하려 했을 텐데. 엔드코트. 엔드코트, 최고급 보물검이 손상되고 연기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골동품 수집가들이나 입찰하겠지. 하지만 우리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 엔드코트. 엔드코트, 어쨌든 누가 이 쓰레기를 사는지 한번 보자고. 엔드코트. 아래의 말을 듣고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속으로 킥킥거렸다. 이 반검은 정말 쓸모가 없었다. 남은 500년의 역사는 그저 관심을 끌어 비싼 값에 팔리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물론 팔리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 이미 2번이나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도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었다. 엔드코트, 이건 부서진 반검인가? 엔드코트. 방 안에서 예천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경매대 위에 놓인 부러진 반쪽짜리 검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반쯤 부러진 검은 무디고 생기가 없었으며 너비는 구정각에서 구입한 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부러진 부분조차 똑같았지만 가운데 조각 하나가 없어진 것뿐이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두 조각은 원래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된 것이 분명했다. 엔드코트, 지금 경매를 시작합니다. 시작가는 금화 2만 냥이며 매 입찰가 상승분은 최소 1천 냥입니다. 엔드코트.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심호흡을 한 후 큰 소리로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엔드코트, 저는 2만 1천 냥을 입찰합니다. 엔드코트. 말한 사람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으로 회색 수염의 낡은 검은색 도포를 입고 있었다. 일부는 그 노인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그는 왕유시에서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였는데 희귀하고 값진 골동품을 사들여 집에 전시하며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가족에게조차 골동품을 보여주지 않아 엔드아포즈, 골동품 수집가 노인 엔드아포즈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방 안에서 예천은 성급하게 입찰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입찰은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분위기를 띄워야 할 때임을 알았다. 엔드코트, 금화 2만 1천 냥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사람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부러진 검 반쪽은 최고급 보물검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연기는 잃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게다가 500년의 역사를 지닌 물건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이죠. 엔드코트. 방 안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이때 예천은 손에 든 입찰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2만 2천 냥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좋아. 누군가 가격을 올리는군. 눈썰미가 좋군. 다른 사람도 입찰하는가?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엔드코트.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흥분해서 말했다. 엔드코트, 3만 냥입니다. 엔드코트. 이번 입찰자는 노인이 아니라 사무실의 오양명이었다. 탕말루는 의아한 듯 물었다. 엔드코트, 오양 형님, 이 반검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엔드코트. 오양명은 차분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별거 아니야. 내 소장품으로 사면 되는 거지.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3만 냥. 또 입찰이군. 뭘 기다리는 건가? 엔드코트.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3만 냥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다른 사람이 입찰하지 않더라도 그는 만족할 것 같았다. 노련한 수집가는 입찰서를 들었다. 엔드코트, 3만 1,000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3만 2,000냥. 엔드코트. 예천이 입찰했다. 오양명은 비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4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나는 입찰하지 않겠다. 이 물건이 눈길을 끌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없다. 차라리 다른 골동품을 사겠다. 엔드코트. 노련한 수집가는 제시된 가격에 입찰을 포기했다. 엔드코트, 질직 포기했잖아. 그냥 부러진 반쪽짜리 검일 뿐인데 왜 수만 냥을 낭비하는 거야? 엔드코트. 옆에 있던 무술가가 웃었다. 엔드코트, 넌 아무것도 모르는군. 모든 골동품은 연구 가치가 있다고.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래, 난 모르겠지만 넌 알잖아. 엔드코트. 개인실에서 예천은 눈살을 찌푸리며 가격을 4만 1천 냥으로 올렸다. 무종명은 놀라며 말했다. 엔드코트, 예천, 너 왜 그래? 뒤에는 아직 다른 귀중한 보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쓸모없는 장난감에 돈을 낭비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연기도 잃었잖아. 이 부러진 반쪽짜리 검은 평범한 보물검이나 다름없어. 엔드코트. 예천이 말했다. 엔드코트, 경매에 왔으니 뭐라도 사야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하, 포기할래. 엔드코트. 무종명은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5만 냥. 엔드코트. 오양명은 입찰서를 올렸다. 이 적은 금화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내제자로 지내며 수백 건의 임무를 완수했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중견 가문조차 그만큼 부유하지 못할 정도였다. 오만양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반쯤 부러진 검이 오만양의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고 상대방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아래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이런 일은 경매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가치 없는 물건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값비싼 보물은 팔리지 않고 남는 법이니까. 또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군. 누군가 감탄하며 말했다. 아마 어떤 문파의 제자겠지? 그 사람들은 정말 부자니까. 아, 우리 재능이 부족해서 진작에 문파에 들어갔을 텐데. 그랬다면 외문파 장로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 말 하지 마. 상대방이 다시 입찰을 시작했어. 5만 5천 냥. 예천은 5냥을 더 올렸다. 6만 냥. 6만 5천 냥. 7만 냥. 8만 냥. 9만 냥. 예천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반쯤 부러진 검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가격이 순식간에 9만 냥까지 치솟았다. 그는 그 사람이 농담하는 건지 진심으로 사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예천은 입찰서를 들어 올리며 선언했다. 10만 냥. 헉.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들이켰다. 10만 냥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중기원혼 수련자조차 10년을 일해도 그만큼 모으기 힘든 돈이었다. 무리민들은 사치스러운 면이 있어 영약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엔드코트 10만 냥은 큰 돈은 아니지만 굳이 쫓을 필요도 없지. 어차피 쓸 데도 없고 그냥 수집용일 뿐이야. 게다가 이렇게 놀리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테니까 엔드코트. 구양명은 짐승 가죽 의자에 자신만만하게 앉아 재미있다는 듯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있던 자양파 제자가 아첨하며 말했다. 엔드코트, 저분이 누군지 알면 꼭 밥 한 끼 사달라고 할 텐데. 구양 형님께서 이미 그분께 꽤 잘 보이셨잖아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경매 끝나고 가서 저 신 같은 분이 누군지 한번 봐야겠군. 엔드코트. 구양명은 말했다. 엔드코트, 괜찮아. 초대받을 필요 없어. 저 부러진 반검을 이틀만 빌려달라고 하면 되지. 엔드코트. 이 말을 듣고 이령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둘째 사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괜히 곤경에 처할 게 뻔했다. 천풍국의 젊은이들 중 둘째 사형에게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엔드코트 10만 냥, 10만 냥, 10만 냥, 30만 냥. 가격은 정해졌습니다. 7호실 손님 축하드립니다. 부러진 반쪽 검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엔드코트.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마치 10만 냥의 금화를 발견한 듯 활짝 웃었다. 잠시 후 부러진 반쪽 검을 든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엔드코트, 쯧쯧, 이 누더기 장난감이 10만 냥이나 하다니. 엔드코트. 무종명은 그것을 보자마자 흥미를 잃었다. 엽진은 아름다운 젊은 여인에게 10만 냥짜리 지폐를 건네고 그녀에게서 부러진 검을 받아 곧바로 자신의 영창에 던져 넣었다. 영혼의 힘으로 검의 안을 탐색하며 엽진은 생각했다. 엔드아포즈, 이 두 조각은 분명 하나인데 작은 조각 하나만 빠졌군. 과연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엔드아포즈. 그날 부서진 검 속에서 우렁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대적이고 광활하며 희미한 그 검의 모습은 예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 안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10만 냥을 주고 그 검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네 번째 아이템은 진단단 3개다. 그 효능은 모두가 알고 있다. 진단경 무술가에게 50% 확률로 한 단계 승급을 시켜준다. 부작용은 거의 없다. 게다가 이 진단단은 3번 연속으로 복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50%,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10%의 확률로 승급한다. 세 개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운이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 한 단계 승급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선전이 끝나고 이제 가장 뜨거운 아이템, 무종명이 늘 꿈꿔왔던 진단단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총 3개의 알약이 있는데 각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하며 특히 재능이 부족한 무술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3개의 알약은 각각 3만 냥부터 경매에 붙여지며 최소 2천 냥 이상부터 입찰이 가능하다. 경매 시작. 무종명은 다소 조급한 듯 입찰권을 들고 말했다. 엔드코트, 5만 냥, 엔드코트. 별표 윙, 별표. 참석자들은 이 가격에 깜짝 놀랐다. 대체 누구길래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살려두지도 않겠다는 건가? 돈이 부족한 무술가들은 분노에 휩싸였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차피 돈이 없었으니 경쟁할 수도 없었다. 만약 돈이 있었다면 100만 냥을 걸었을 텐데 그럼 누가 경쟁에 참여하겠어? 엔드코트, 5만 5천 냥, 엔드코트.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 입찰을 시작했다. 무종명은 비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7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8만 냥, 엔드코트. 한 문파의 제자가 입찰에 참여했다. 엔드코트, 10만 냥, 엔드코트. 무종명은 계속해서 입찰했다. 엔드코트, 7만 2천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7만 5천 냥, 엔드코트. 결국 첫 번째 진단은 무종명의 손에 들어갔고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할 말을 잃었다. 문파 제자는 역시 문파 제자다. 엄청난 재력을 지녔다. 시작 가격 3만 냥이 순식간에 15만 냥으로 치솟자 모두는 절망에 빠졌다. 두 번째 진단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다. 역시 문파 제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13만 냥에 낙찰받았다. 세 번째 경매품은 훨씬 더 높은 16만 냥에 낙찰되었는데 이 역시 같은 종파의 제자였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한 듯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엔드코트, 다음은 중요한 경매 품목입니다. 초급토급 무술비서 한 권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뭐라고요? 초급토급 무술비서라고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농담이시죠? 엔드코트. 개인실에 있던 귀빈들조차 깜짝 놀랐다. 엔드코트, 놀랄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경매 품목은 바로 초급토급 무술비서입니다. 의뢰인은 천풍국 북부에서 꽤 유명한 폭풍원경 무술가이지만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경매 규칙입니다. 엔드코트, 지어서 노인은 엔드코트, 살업해왕 후퇴수 엔드코트, 지라는 초급 후퇴 기술을 설명했다. 소단계 수련자는 한 번의 후퇴로 강물을 멈출 수 있고 대단계 수련자는 한 번의 발차기로 백안산 봉우리를 부술 수 있다고 한다. 최상급 경지에 이르면 공기조차 막힘없이 흐르고 이 후퇴술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여 한 걸음에 100m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쾅. 경매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다. 평소에는 무심한 듯하던 개인실의 VIP들조차 숨을 들이켰다. 강을 끊고 산봉우리를 부수고 한 걸음에 100m를 이동한다니 이 세 가지 모두 엄청난 위력을 지닌다. 게다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다면 이 초급 무술은 인간의 무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예천은 앞에 두 가지는 패왕권으로도 가능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세 번째는 상당히 놀라웠다. 한 걸음에 100m를 이동한다니 100m 달리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력이었다. 달리기를 하려면 최소 몇 걸음이 필요한데 한 걸음에 100m를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패왕권은 단순히 속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엔드코트, D 권법은 내 것이다. 엔드코트. 오양명은 은밀한 방에서 결심을 굳혔다. 비록 그가 이미 하급 토급 권법을 구사하고 있었지만 그의 무술, 권법, 그리고 검술은 모두 최상급 인급 기술이었기에 당연히 최고 수준이었다.
엔드코트, 시작가, 10만 냥, 최소 입찰가는 1만 냥입니다. 경매 시작, 엔드코트. 엔드코트, 12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13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15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18만 냥, 엔드코트. 비밀서의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자 각 문파와 유파의 무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양명은 차갑게 웃으며 나무패를 들어 올리고 외쳤다. 엔드코트, 25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저 개인실은 누구 거지? 한 번에 7만 냥이나 올렸잖아. 엄청난 부군, 엔드코트. 한 무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엔드코트, 방금 자양종의 엔드아포즈, 소신 엔드아포즈, 오양명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아마 그 사람일 겁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어쩐지. 천풍국의 젊은이들 중 5종명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몇 안 되지. 비추소도, 단목소도, 북설소도 정도나 되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번 경매에는 오양명과 같은 명문 제자들도 참가했어. 예를 들어 엔드아포즈, 북설의 속검 엔드아포즈, 음기도 있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린치. 듣기로는 북설 도련님보다 북설 산저택의 수석 제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던데요. 엔드코트.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모두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또 다른 입찰 소리가 울려 퍼졌다. 30만 냥. 두 번째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다. 오양명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35만 냥. 40만 냥. 45만 냥. 다른 사람도 곧바로 뒤따라 입찰했다. 50만 냥. 솔직히 예천도 이 가격에 깜짝 놀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찰하는 사람은 분명 중년일 것이다. 중년이 50만 냥을 낼 정도면 폭풍원경 경지에 도달했을 것이다. 어쨌든 응축 진경 수련자라면 천풍왕국의 뛰어난 젊은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만 냥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편 남자는 그와 함께 부러진 반검을 놓고 경쟁했던 젊은이였는데 아마도 주요 문파의 핵심 제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분명 그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엔드코트, 60만 냥, 엔드코트. 오양명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엔드코트, 70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80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90만 냥, 엔드코트. 상대편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엔드코트, 헤헤, 엔드코트. 오양명은 껄껄 웃으며 약간의 사나운 표정을 지었고 탕말로와 리링은 약간 겁을 먹었다.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중년 남자는 분명 자비로운 타입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폭풍원경 무술가일 것이다. 자양종의 장로가 오지 않는 한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양명은 심호흡을 하고 외쳤다. 엔드코트, 12만 냥, 엔드코트. 옆진 옆에서 무종명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엔드코트, 이 문파 제자는 정말 부자군. 목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천풍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인재 중 하나일 게 분명해.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가난해. 한심할 정도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나도 수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모으면 그만큼 벌 수 있었을 텐데. 엔드코트. 엔드코트, 몇 년 지나면 그의 재산은 더 늘어나지 않겠어? 괜찮아. 수련에 매진하는 게 옳은 일이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엔드코트. 예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 엔드아포즈, 재물이 많을수록 좋지. 나중에 큰 경매에 나가면 금 100만 냥이나 200만 냥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 하급 영석 10,000개 이상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만 해도 금으로 환산하면 꽤 부담스러울 거야. 엔드아포즈. 엔드코트, 13만 냥. 엔드코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오양명은 이를 악물었다. 엔드코트, 15만 냥. 엔드코트. 엔드코트, 16만 냥. 엔드코트.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냉담했다. 엔드코트, 젠장, 엔드코트. 한 방에 금박을 입힌 백단향 탁자가 산산조각 났다. 오양명의 눈은 핏발이 서려 있었다. 만약 그가 아직 보검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금까지 써버리니 어떻게 린치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상대방의 재산도 자신 못지않았다. 엔드코트, 18만 양 엔드코트. 오양명은 상대방이 물러서기를 바라며 한 번 더 공격했다. 만약 물러서지 않는다면 폭풍원경에 도달하는 순간 이 자를 죽여버릴 작정이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엔드코트, 200만 양 엔드코트. 엔드코트, 나, 오양명은 이 자를 죽일 때까지 쉬지 않겠다. 엔드코트. 오양명은 마치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경매 가격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그 비서는 본래 5만 양, 많아야 100양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만 양이라는 거금을 받았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엔드코트, 200만 양, 첫 번째 호명. 200만 양, 세 번째 호명. 입찰, 엔드코트. 클라이맥스가 끝나고 다음 장면은 훨씬 차분해졌다. 서북 경매장은 다른 곳과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통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데 사용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첫 번째 단계만큼 귀중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이 등장한다. 2만 양 정도의 저렴한 물건부터 수십만 양에 달하는 고가품까지 가격대도 제각각이다. 간단히 말해 문파나 유파에 소속되지 않은 무협 수련자들이 기다리는 곳이다. 원하는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입찰 경쟁이 펼쳐진다.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앞에 두 단계와는 달리 세 번째 단계는 오로지 보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시작가는 5만 양을 넘는다. 어떤 물건들은 엔드아포즈, 살인공 패왕 비서 엔드아포즈 보다 훨씬 더 값비싼 것도 있다. 68번 물건, 하극 보물, 허공 파괴검. 클라이맥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은밀한 방 안에서 린치는 꽉 감고 있던 눈을 떴다. 그의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은 허공의 검광처럼 번뜩이며 주변 사람들의 정신을 압도했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금박을 입힌 나무 쟁반에서 보물검의 팔집을 들어 올리더니 천천히 뽑아냈다. 번쩍이는 흰빛과 압도적인 검기가 영혼을 감싸며 경매장 전체에 한기를 퍼뜨렸다. 엔드코트, 훌륭한 검이로군. 이 검은 단순한 하급 보물검이 아니라 중급 보물검에 가까운 군 밴드코트. 은밀한 방 안에서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예천의 머릿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의 손에 들린 허공 파괴검은 그가 지하세계에서 얻은 호두검 못지않게 위압적이었다. 두 검 모두 압도적인 검기와 얼음처럼 차가운 칼날을 지니고 있었다. 돈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보물섬을 경매장에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허공 파괴검은 100년 된 검 모양의 무기로 길이는 137cm, 가장 넓은 부분은 5cm 정도이다. 칼날 두께는 1.2cm이고 손잡이 길이는 213cm에 달한다. 이 검은 저절로 검기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전투력을 2배로 증가시킨다. 시작가는 30만 양이며 최고 입찰가는 5천 양을 넘지 않는다. 지금 바로 경매를 시작하겠다. 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은 검을 칼집에 넣고 금박을 입힌 나무 쟁반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허공 파괴검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엔드코트, 100만 양, 엔드코트. 6번 방에서 린치는 나무 현판을 들어 올렸다. 엔드코트, 15만 양, 엔드코트.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입찰했다. 오양명은 입찰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약간 놀랐지만 당연히 불타는 검을 포기할 리 없었다. 그는 외쳤다. 엔드코트, 20만 양, 엔드코트. 엔드코트,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겨우 3번 입찰했는데 벌써 20만 냥이 됐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북설검의 린치와 은둔소신 오양명까지 입찰했는데 나머지 한 노인은 누구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알겠다. 그 노인의 별명은 엔드아포즈, 검도 엔드아포즈, 짓 엔드코트. 그는 폭풍원경 초창기 단계이고 무림에서 꽤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지. 그의 검술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검술사. 이제 기억나네. 한때 빠른 검술의 달인 우한산이 그의 제자였지. 무슨 이유인지 헤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군. 엔드코트. 우한산의 실력은 도조에 못지않았지만 최강자는 북설의 빠른 검술가 린치였다. 그는 우한산의 경지를 뛰어넘어 열방 만에 그를 쓰러뜨렸다. 도조를 절대 얕보지 마. 엔드코트. 생강은 오래될수록 더 맵다. 엔드코트. 라는 말이 있지 않나? 이 남자는 수십 년 동안 떠돌아다녔으니 분명 수많은 비법을 알고 있을 거야. 린치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300만 냥이라니. 이 녀석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군. 이제 좀 자랑해도 되겠군. 왕유성을 떠나면 허공파쇄검은 여전히 내 손에 있을 테니까.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 도조는 허공파쇄검을 사는데 너무 많은 금화를 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며 내키지 않아 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사면 몰래 뒤쫓아가 죽이고 보물을 차지하는 게 낫다고 여겼다. 이런 수법은 그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으니까. 경쟁자가 하나 줄자 구양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임기처럼 그도 곧바로 가격을 100만 냥 더 올려 400만 냥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엔드코트, 500만 냥. 엔드코트. 임기는 마치 가진 금은 푼돈이라도 되는 양. 원하는 만큼 써도 아깝지 않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가격을 올렸다. 엔드코트, 550만 냥. 엔드코트. 구양명은 임기를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린치는 550만 냥을 최고 입찰가로 제시했는데 그중 3분의 3은 엔드아포즈, 벼락손 엔드아포즈, 오양내에게 빌린 돈이었다. 엔드코트, 550만 냥. 엔드코트. 린치 역시 한계에 다다라 겨우 5만 냥만 더 올렸다. 오양명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있는 돈을 전부 빌려줘. 나중에 4배로 갚아주겠다. 엔드코트. 리링이 말했다. 엔드코트, 방금 2개를 경매에 붙여서 이제 2만 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나도 2만 냥 남았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3만 5천 냥. 엔드코트. 오양명은 한참을 모아 10만 냥을 더 마련했다. 그는 그 돈을 전부 쏟아부으며 외쳤다. 엔드코트, 565만 냥. 엔드코트. 린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이 3회가 떠나기 전 자신에게 주었던 비단주머니를 떠올렸다. 마이 3회는 필요할 때 열어보라고 했었다. 비단주머니를 꺼내든 린치는 보기 드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다. 엔드코트, 570만 냥. 엔드코트. 린치는 다시 한번 가격을 제시했다. 이 말을 듣고 오양명은 깜짝 놀랐다. 엔드코트, 말도 안 돼. 저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지? 엔드코트. 탕말로와 리링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린치의 가격이 그의 검술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놀랍다고 느꼈다. 마침내 검이 린치의 손에 들어왔다. 엔드코트, 57만 냥이라니 너무 과하잖아. 이 정도면 살려줄 건가? 엔드코트. 엔드코트, 과. 린치가 나갔어. 이제 가려는 것 같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가 여기 온 건 검 때문이라고 들었어. 떠나는 건 당연하지. 여기 머무르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오. 검술사가 그를 미행하고 있군. 그를 죽이고 보물을 훔치려는 건가?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럴 수도 있지만 북설산장의 복수가 두렵지 않을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아직 검술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군.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예측 불가능하고 무모한 놈이지. 린치를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칠지도 몰라. 북설산장이 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 엔드코트.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린치의 퇴장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79번째 품목은 하급 토급 비전술이었지만 보조 기술인 엔드아포즈, 천곤무극술 엔드아포즈이었다. 이 기술은 진기를 안정시키고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 평범해 보이지만 많은 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경수로 돌파한 무수들은 종종 진기의 변동과 불안정한 수련을 경험하는데 천곤무극술을 수련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전투 중에는 흩어진 진기를 억제하여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슷한 실력의 무수들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천곤무극술은 엔드아포즈, 석공팔기은둔 엔드아포즈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다. 엔드아포즈, 석공팔기은둔 엔드아포즈 역시 무술이지만 진령 대륙에는 무술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곤무극술은 극히 희귀한 보조 기술이라 명문 문파조차도 몇 세트밖에 보유하지 못했다.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20만 양으로 허공파괴검의 2배였다. 50만 양. 방금 허공파괴검에 입찰했던 폭풍원경 무사가 다시 입찰했다. 오양명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허공파괴검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자네가 뭐가 무섭단 말인가? 하지만 허공파괴검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것이다. 저 회색 옷을 입은 노인은 분명 폭풍원경 무사이고 린치를 꿰어 나쁜 의도를 품고 있을 것이다. 그가 린치를 죽이기만 하면 나는 저 회색 옷을 입은 노인에게서 허공파괴검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감정을 추스른 오양명은 나무 현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300만 양. 침묵이 흘렀고 폭풍원경의 무사 역시 침묵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자 오양명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400만 양. 맑고 청아한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엔드코트, 서경입니다. 밴드코트, 디앱 트란이 외쳤다.